그날 회의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20년 지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쪽 탁자 위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막 출력한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원래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간다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 분여회에서 17년째 일해온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장부 정리하고 영수증 모으고 분기마다 보고서 쓰는 일이었죠.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그 일이 재미있어요? 재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맡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보관하자. 그래서 17년 동안 단 한 장의 영수증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노트도 오래된 장부도 심지어 출력한 엑셀 파일까지 전부 남겨뒀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했습니다. 그거 다 버려. 창고가 터지겠어. 하지만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분여회에는 저 말고도 오래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 5층에 사는 정 여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해에 이사 왔고 아이들도 같은 학교를 보냈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장을 보러 갔고 겨울이면 서로 집에서 김장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정 여사는 분여회에서 총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정 여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7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그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에서 오차가 계속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집중력이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맞춰보고 영수증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12만 원이 빠졌습니다. 10월에는 8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영수증 없는 지출이 3건이나 나왔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뒤졌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찾아야 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즘 장부 정리가 좀 엉성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정 여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차가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살인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 때 회장님이 물어보시던데요. 왜 자꾸 오차가 생기냐고요. 제가 대충 둘러댔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곤란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냥 조심하세요. 정 여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녀회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센터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여사가 회계 담당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언니가 오랫동안 수고하셨지만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몇 달간 장부 오류가 계속됐고 언니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7년이나 하셨는데. 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쉬셔야죠. 너무 오래 하시면 지치잖아요. 우리 모두 나이가 있잖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책임 회피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계님, 의견 있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에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주민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여사가 요즘 부녀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대요. 언니가 물러나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7년이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제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실수를 한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그냥 그만둬.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기로요. 저는 집에 있던 모든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17년치였습니다. 낡은 노트, 영수증 묶음, 엑셀 파일, 출력본까지.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게 회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하루에 2년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맞춰보고 영수증을 대조했습니다. 첫 이틀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날, 작년 9월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록하지 않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10월, 11월 장부도 다시 펼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금액, 하지만 제 서명이 있는 항목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서명을 누군가 복사해서 붙인 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던 건 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일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7년치 입출금 내역. 모든 영수증 사본.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생긴 이상 항목들. 누가 언제 어떤 금액을 건드렸는지 저는 밤마다 정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요.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이상 항목을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항목들은 모두 정 여사가 담당하던 행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추석 행사, 재활용품 수거, 방범 순찰, 경로잔치. 모두 정 여사가 주관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 금액과 장부의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명목상 35만 원인데 실제로는 23만 원. 명목상 18만 원인데 실제로는 10만 원.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행사비 계좌 내역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 여사가 관리하던 계좌였습니다. 거기서 출금된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9월 15일 추석 행사비 명목 35만 원, 실제 지출 23만 원, 차액 12만 원. 10월 8일 재활용품 수거 용품비 명목 18만 원, 실제 지출 10만 원, 차액 8만 원. 11월 22일 방범 순찰 간식비 명목 12만 원, 실제 지출 0원, 차액 12만 원. 12월 3일 경로잔치 물품비 명목 25만 원, 실제 지출 17만 원, 차액 8만 원. 총 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녀회 회계 집행 내역 분석 보고서 2023년 9월 12월. 정리하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 지기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다음 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 여사는 새로운 회계 담당자를 추천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주민이었습니다. 젊은 분이 하시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으로 쓰니까 실수도 많고요. 회의는 곧 마무리될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은 의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파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꺼내면 20년 우정은 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 17년이 거짓이 됩니다. 저는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 한 번 해도 될까요? 정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이미 결정된 건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이 부녀회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장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오차가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7년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생긴 이상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저는 작년 9월 장부 사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녀회에 제출된 장부입니다. 두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원본에는 없던 지출이 제출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은 둘 다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언니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영수증을 스캔해서 보관했습니다. 17년치 전부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지출 항목들, 영수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모두 정 여사가 관리하던 행사비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저는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정 여사가 몰래 관리비를 빼돌린 날짜까지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 명목상 추석 행사비로 3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사비는 23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0월 8일 재활용품 수거 용품비로 1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수증이 있습니다. 11월 22일 방범 순찰 간식비로 1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방범 순찰은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확인했습니다. 12월 3일 경로잔치 물품비로 2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만 원이었습니다. 물품 구매처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증거를 펼쳐 보였습니다. 총 40만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부에서 사라진 건 확실합니다. 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해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하려고. 정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17년 동안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작년 추석 행사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물품비가 35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적게 쓴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영수증을 보려고 했는데 정 여사님이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시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경로잔치 때 물품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상했어요. 물어봤는데 예산이 부족했대요. 근데 장부엔 25만 원이나 됐네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저는 부녀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할 때, 그것도 거짓으로 저를 몰아낼 때, 저는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잠시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대단하세요. 17년치를 다 보관하셨다니. 저희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다시 모인 자리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계 담당 교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의 부녀회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 감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묵묵히 일해주신 회계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주민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몰랐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17년 동안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한 주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돈이 계속 셀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 여사와는 인사만 나눕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저도 고개를 숙입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아쉽습니다. 명절장도 함께 보고 김장도 함께 하던 사이였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일주일 뒤 부녀회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 여사는 총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금액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조용히 산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록이 있고 진실이 있고 끝까지 지킬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주민이 물었습니다. 회계 일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의미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동안 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한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보다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안 됐나요? 저도 처음엔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제 17년이 거짓으로 얼룩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살아왔다고 끝까지 갈 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오늘도 장부를 펼칩니다. 17년 전처럼 오늘도 한 줄 한 줄 기록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가끔 창고에서 낡은 파일들을 꺼내 봅니다. 17년치 장부들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제 그거 버려도 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17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여러분께도 끝까지 가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간다와 함께 해주세요.